일단 번사부터 하겠습니다. 시험지 이름들 써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거? 아니 이거 커. 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 주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숙제 관련된 건데 연우는 왜 듣기 숙제가 제대로 안 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요. 왜?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숙제를 헷갈렸어요? 그것도 아니야? 지연이는 숙제 안내를 못 받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시험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봐봐서 알 텐데 너네가 틀려오는 것들은요 니네 본인들이 알겠지만 결코 휘황찬란한 거를 틀려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뭡니까? 별거 아닌 기본기에서 다 틀려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 전부 다. 니네가 항상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면은 아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는 것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상위반이라고 해서 니네가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본인들이 시험에서 틀리는 것들은 정말 사소한 걸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기본을 더 다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너네가 듣기? 뭐 너 어차피 모의고사 보면 뭐 듣기 다 맞는데 뭐 또는 뭐 단어 아니면 숙제? 뭐 구문분석 뭐 굳이 못해도 나 문제 잘 푸는데 모의고사 잘 푸는데 니네가 고3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너네 아직 햇병아리야. 아직 햇병아리야 햇병아리. 지금 첫 주차부터 숙제가 이 모양이면요 저는 죄송한데 여러분한테 별로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첫 주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숙제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오늘 마무리해서 나한테 검사 받고 간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숙제랑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알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숙제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오늘 나한테 다 하고 검사 받고 가라. 지금 3명 나한테 얘기 나왔거든. 지연이, 연우, 현서. 채점도 숙제야. 채점도. 알겠지? 지금 이거 안 된 사람들 다 하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자취실 가서 검사를 하든 뭘 하든 해갖고 다 마무리하고 가세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 제대로 못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알겠죠?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는 듣기는 오늘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마무리하고 나한테 보낸다. 듣기 갖다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알겠죠? 자, 내가 기본적인 걸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숙제, 뭐 지각 이런 거 기본이잖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저기 뭐야 전산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저 키오스크에 출석 찍을 때 초 단위로 나와요. 초 단위. 여러분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등원했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1분도 늦는 거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학원에서 데스크에서는 실장님이 한 분 계신데 학생은 수백 명이에요. 등원한 사람이. 근데 1, 2번 지각하면은 그거 갖다가 연락을 돌리고 받고 이게 마비가 돼요. 마비가 저기가. 니네가 하다못해 나한테 1, 2분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카톡 하나 보내놓으면 되잖아. 버스를 놓쳤다. 버스 놓칠 수 있지. 이해해요. 그런데 딱 감이 오잖아. 아 이거 이대로 가다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톡 보내. 내 개인톡 다 알잖아. 개인톡 보내갖고 선생님 저 오늘 버스를 좀 놓쳐갖고 한 1, 2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보내. 그러면 내가 실장님한테 전달하면은 실장님이 굳이 번거롭게 너네한테 또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 카톡 하나 보내는 게 어려워요? 아니죠? 그죠? 자, 우리 기본적인 거 잘 지키자고. 기본적인 거. 항상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성공을 하는 법이에요. 지금 너네 받는 그런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 훈육은 여기까지 하고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리뷰 좀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좀 실수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 아랫부분이거든요. 여기 아랫부분에서 한글의 구문 분석하고 주어진 단어는 변형 가능하다라고 써놨어.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특히 서술형에서 변형 가능하다라는 멘트가 거의 엄청 많이 나오죠. 저 변형 가능하다라는 멘트가 써 있으면은 변형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99% 변형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지 말고 제발 좀 문제 좀 똑바로 좀 읽고 푸세요. 문제 좀 똑바로 읽고. 너네가 분명히 시험 볼 때 틀리는 것 중에서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올바른 거 고르라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고,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라 했는데 올바른 거 고르고, 분명히 이러다가 틀린 사람들이 있다고. 학교에서 특히 어떤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하냐면 내용 일치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로 좀 내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 이번에 아마 나온 적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내용 일치 문제에서 예를 들어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내용이 어쩌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라. 뭐 이딴 식으로 시험 낸다 쳐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C, D, E가 불일치라고 한번 쳐볼게. 예를 들어서 C, D, E, F까지 여기까지 불일치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보기문에는 뭘 넣어놓느냐? C, D, E, F도 보기문에 넣고 A, B, G도 보기문에 넣어놔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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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표시하면은 A, B, G가 정답이네. 이렇게 했다가 틀린 사람도 있어. 심지어 이번에 있었어 고2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야? 문제 다 풀어놓고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걸로 틀리지 말자고. 그러니까 문제 똑바로 읽으라는 소리예요. 이런 걸로 틀리지 말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네가 이 구문 분석과 해석을 언제까지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정시 대비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네가 고3 수업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는 구문 분석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주어 동사 정도만 찾을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그 전까지는 세밀하게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간략하게 말할게. 우리가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은 내신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 세 가지. 첫 번째 어휘력이 필요하고요. 고1 기준으로는 두 번째는 어법 실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해석 및 영작을 잘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특히 고1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요. 어법이랑 영작이에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틀려. 고1 때는. 고2 때는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 어휘, 단어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어법이랑 영작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그거의 가장 초반 버전으로 가면은요. 결국 구문 분석에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계산 실수하고 이러는데 미분 적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본기 챙겨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문 파트가 투부정사였어요. 투부정사.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투부정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어법을 기준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문법은 아니에요. 투부정사 자체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내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매력적인 녀석은 아니다. 투부정사에서 어법 문제로 가장 내기 좋은 거는 투부정사 쓸래? 동사 쓸래? 이 문제. 즉 동사 자리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나 아니면 투동사 원형 쓸래? to be pp 쓸래? 능수동을 물어보거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법에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너네가 투부정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너네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첫 번째,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해석적인 측면. 두 번째, 영어로 어떻게 쓰냐, 영작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투부정사. 오히려 어법보다는요. 그래서 어법적인 포인트보다는 제가 구문과 영작을 위주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투부정사 포인트가 여기 나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ask를 기반으로 해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래서 얘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자, 이거 의외로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이다. 우리가 일명 주술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목적격보어는요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되는 게 뭐뭐 하도록이라는 해석이야. 뭐뭐 하도록.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야.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The assistant principal 그 교감이 took note of 뭐뭐를 주목했는데 Jeremy's high expectations 제레미의 높은 기대를 주목했고요. 그리고 asked 앞에 나와 있는 took랑 병렬이죠. 그가 to take over. 자, 여기서 take over는 넘겨받는 거지. 인계받다. 그가 그의 수학 수업을 인계받는 것을 요청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넘어가서 두 번째 투부정사. 여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chance를 수식하는 이제 투부정사, 형용사로 이제 쓰인 건데 지난번에 살짝 이제 배운 게 뭐였냐면은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동격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특히 chance와 같은 이런 추상명사가 나올 때는 보통 동격의 역할을 한다. 뭐 동격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G는 기회를 얻었는데 어떤 기회냐면 마지막 30초 동안 플레이를 할, 경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플레이를 하는 거냐? The Championship Game에서요. 뭐 할 때? Starting player. 자, 선발 선수가 sprained his ankle. 그의 발목을 삐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의 투부정사는 일명 너네가 잘 알고 있는 투투죠, 투투.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투투는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 해석보다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요 해석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able to swim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polar bears가 북극곰이 강력한 해양 포유 동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동물이냐면 able to swim 100 miles or more non-stop. 멈추지 않은 채로 100마일 이상을 헤엄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은 이 스윙을 만약 동사라 친다면
100 miles or more. 여기까지가 부사야.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이 non-stop 자체가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멈추지 않고 100마일 또는 그 이상이니까 100마일 이상 이렇게 되겠죠.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포유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they are too slow. 그들은 너무 느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죠. To catch a sail in open water. 자, 그래서 트여 있는 물. 그래서 개빈 구역에서 이런 바다 표범을 잡기에는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영작 부분인데, 자, 이 영작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다가 한글의 구문 분석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문장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자세하게는 사실 안 해도 돼요. 근데 최소한 주요 성분들이 있잖아요. 주요 성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짧을 때는 할 필요가 없겠죠. 쉬우니까. 근데 문장 길이가 길 때는 사실 한글의 구문 분석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영작하면 반드시 뭔가 빼먹는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어떤 단어를 빼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글 구문 분석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가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를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잖아. 그치? 남는 것만 바로 표시했고요.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척했다. 자, 그럼 뭐뭐한 척하다 pretend to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run into라는 표현이 이제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into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전목 이렇게 썼습니다. each other. 자, 그리고 pretend to 동사원형 뭐뭐인 척하다인데 뭐뭐 하지 못한 척이니까 not을 투부정사 앞에다 붙여준 거죠. 됐죠? 특징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런 문장들을 보면은 좋은 소식은 보다 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다가 당연히 비동사고 여기까지 전체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요 부분이죠,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regardless of your age는 요 대절 바로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부사구니까 뒤에다 쓰든 앞에다 쓰든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이제 썼는데요. 근데 이제 가주어진 주어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동명사로 쓰신 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여기서 to start building up muscle strength 이거를 뭐 starting이라고 쓰고 그리고 요 내용을 여기 주어 자리에다가 이제 쓰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내용상 상관은 없어요. 자,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닌 건데 뉴스는 소식은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is라고 쓴 거예요. 됐죠? 이런 거 사소한 것도 잘 보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어법 전형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그 부정사 파트에서는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크게 많이 없다. 이제 아무래도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아니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뭐 이 정도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그래서 딱 두 가지 B랑 G 요 정도가 이제 틀렸었고 여러 번 대부분 다 문제를 잘 맞춰주셨다. 그 근거를 좀 보자면 근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앞에 cause 나왔으니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살짝 헷갈렸던 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만 드릴게요. 요 enable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ensuring 요 부분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슬래시로 끊어놨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은 ensur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이고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잖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nable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 뭐 대절 같은 거. 대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other researchers 주어 나왔고 can duplicate 동사 나왔고 experiment 목적어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 that 문제될 거 없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서 지금 절이 모두가 완성됐으니 주어 부분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ensuring에 대한 동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동사 자리고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s 붙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만 보지 말고. 자, A번부터 한번 볼게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중3 때 배운 건데 우리 관계부사에서 선행사, way랑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how랑은 함께 쓸 수 없는데 how를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이치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때는 같이 쓸 수 있어요. 당연히 in을 뒤로 보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way 나오고 in이치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in이치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자면은 as 1급 as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는 원급이 나와야겠죠. 원급이. 일단 원급은 나왔고 many 밑줄 치면 또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many much 구분이잖냐. 그렇지? 근데 뒤에 times 복수형 나왔으니까 당연히 many 쓰는 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죠? 아, 그리고 혹시나 이것도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좀 추가적인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time이라는 게 시간이란 뜻이 있고요. 몇 번이란 뜻이 있거든요. 횟수를 말하는 거. 시간의 뜻일 때는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근데 몇 번이라는 뜻일 때는요.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여기서는 횟수를 뜻하기 때문에 times를 붙여준 거고 따라서 앞에 many를 쓴 겁니다. 이거는 어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영작에서 간혹가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E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요 B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투부정사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아까 설명했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that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우리는 그 다음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부분이 이제 그 동명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또 숙제로 29쪽까지인가 이제 해석과 구문 분석을 전부 다 해오셨죠. 자, 오늘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 동명사에서 시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시험에서의 포인트를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난번처럼요.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어법에서 시험 나온다면 어떻게? 또는 영작에서 시험 나온다면 어떻게? 또는 이거를 활용해서 뭐 이제 뭐 독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시험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명사 파트가 이제 진도가 끝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께서 숙제로 해온 부분이 있죠. 이거를 제가 개별적으로 좀 첨삭을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울 때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자, 복습 좀 한번 해보죠. 준동사라는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준동사. 동사에 준하는 녀석, 즉 동사와 비슷한 녀석이었죠. 준동사의 세 종류로서는 부정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동명사가 있고, 세 번째, 분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 나오겠죠. 지난번에 배웠던 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으로서 품사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사를 영어권에서는 to infinite라고 불러요. 문법 용어가 to infinite, 무한대라는 거야. 의미 자체가. 됐어? 자, 동명사라는 녀석은 이름에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써있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그래서 얘는 품사가 명사라는 점이 특징이겠죠. 여러분이 이제 중딩 때 배운 건 뭡니까?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뭐뭐하는 것을 해석되고 동명사도 뭐뭐하는 것을 해석되니까 둘이 해석이 똑같으니 얘네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시험을 많이 냈죠. 중등부 때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투부정사만 뭐 목적어로 받는 동사, 뭐 동명사만 목적어로 받는 동사,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딴 것들 외우는 거죠. 자, 이것도 미리 말할게.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스탑 같은 거 써놓고 뒤에 ing 나와 여기 밑줄 쳐져 있어. 그럼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안 낸다는 거야. 고등부에서는 안 내요. 왜? 단순함기잖아요. 단순함기는요 안 냅니다.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동명사를 가지고 시험을 뭘 어떻게 내느냐 이쪽으로 좀 중점을 맞춰볼게요. 자, 일단 특징을 한번 읽어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여기를 보시면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정사 파트랑 똑같습니다. 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부정사와 똑같이 동명사 형태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not이나 never 붙여주면 된다. 두 번째,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의미상 주어라고 돼 있는데 자, 의미상 주어는 지난번에 부정사 같은 경우는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의미상 주어 같은 경우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표현합니다.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쓰고 그 다음에 ing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연 설명. 사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요. 시험에서의 포인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작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녀석이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보통 많이 배우거든, 중등부 때. 근데 분명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책에도 잘 안 나와요. 자,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서는 for 목적격 쓰는 경우와 of 목적격 쓰는 경우를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야? of의 목적격을 쓸 때는 앞에 뭐 사람의 성격, 성향 뭐 이딴 거 나오면 of 쓴다.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 외적인 경우에는 for를 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격과 목적격의 차이는 뭘까?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쌤이 세 가지 경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혼용 가능합니다.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얘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유격만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된다.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요. 이때는 소유격만 써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laying, 뭐 game 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것은인데 내가 게임을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고 싶어.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목적격이랑 소유격 중에 목적격을 쓰지 못하고 소유격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소유격만 쓰는 경우의 대표는 뭐다?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목적격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소유격만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게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좀 더 영작에서 잘 나오긴 하죠. 목적격만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of가 나왔어. of에 ing가 나와. 그럼 이 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근데 이때 뭘 쓴다? 목적격을 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건데 이유를 들으면은 왜 그런지 니네가 이해가 될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ing가 주어 자리에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me를 쓴다고 해봐. 근데 me는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잖아. 근데 목적격을 주어 자리에다가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잘 안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격 쓰지 말고 소유격으로 쓰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목적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격이랑 목적격 중에 목적격을 쓰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그러니까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죠. 이 나머지 경우에는 혼용 가능합니다. 혼용 가능한데 팁을 하나 주자면 팁을 하나 줄게요. 팁을 하나 주면 의미상 주어가요. 의미상 주어가 그러니까 대명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칭 대명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예를 들어서 의미상 주어, 뭐 예를 들어 his, her, 막 이런 애들 있잖아, my, your 이런 애들, 이런 인칭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좀 같이 쓰는 이제 혼용을 하는 성향이 강해요. 혼용. 이때는 혼용을 하는데, 근데 인칭 대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명사예요. 뭐 마이크나 제인이나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목적격을 좀 더 사용합니다. 됐어요? 이건 그냥 뭐 문법적으로 뭐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이렇다라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로 넘어가서 능동, 수동 및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고등부 시험에서 어법으로 나오는 게 요놈이죠, 요놈. 지난 부정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형태를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제가 요 왼쪽에다가 좀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ing는 이제 가장 기본형이죠. 기본형. 자, 그리고 수동형은 당연히 우리가 ing와 bpp를 섞어서 빈 pp라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수동형. 자, 그 다음에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투부정사에서도 완료 부정사를 쓴 것처럼 여기서도 완료형 동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ing pp라는 형태로 쓸 수 있죠. 이게 완료형이 된다.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겠죠.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수동태니까 뭐뭐 되는 것을 해석하겠죠. 그렇죠? 완료는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얘들아, 완료라는 말이 나오면요 해석을 두 가지로 생각하라 했어요. 얘는 중딩 때 배웠던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걸로 보지 말고 딱 두 가지로 보라고. 첫 번째는 계속의 의미, 뭐뭐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 해온 것 이걸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기준보다 먼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라 했어요. 기준보다 먼저. 그래서 뭐뭐 했던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경험이 어쩌고 결과가 어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을 취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물론 형식에 따라서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수식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ing 뒤에도 똑같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명사의 성질이 있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시험에서 좀 잘 나왔던 포인트를 한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까 책을 한번 훑어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설명이. 그래서 여기를 좀 지우고, 자, 지금 설명하는 거는 고등부, 그것도 어법으로 꽤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근방에서 보통 영어 시험하면 어려운 학교 중 하나가 대표 중에 하나가 저동고잖아요. 그래서 이 저동에서 되게 애용해서 출제했었던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거를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결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법 포인트라고 쓰겠습니다. 어법 포인트. 어법 포인트가 뭐냐면 결론부터 쓸게. 동명사라고 쓰는 게 아닐까 이게. 자,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했죠? 타동사라고 쳤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은 명사, 오브, 목적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integrating them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ntegrating them 그것들을 통합하는 거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integrating을 명사형으로 쓰면은 integration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명사형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integration of them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명사는 당연히 동사의 성질이 없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와 같이 of를 붙여주면 된다. 근데 이런 버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또 우리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organizing이거든. organizing A into B 이렇게 많이 써요. A를 B로 구성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organizing A into B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요. 이것도 그냥 예시예요. organizing A into B A를 B로 구성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명사로 바꿔. organization으로 바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A 쓰면 안 되겠죠. 명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 of A into B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둘이 똑같은 거거든. 됐어?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어법 문제로 예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시험지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시험지 스캔을 안 떠나갖고 이게 제가 기억나는 건 3년 전 저동고에서 그때 1학기 기말인가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2학년 애들 대상으로. 그때 실제로 integrate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원문에는 integrating 동명사로 나왔었어. 동명사로. 근데 시험에서 똑같이 integrating 동명사에 밑줄 쳐놨어. 근데 뒤에 ove가 나왔었어.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integrating ove도 맞나?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동명사 뒤에는 그냥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법상 잘못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문법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여기에서 이 왼쪽 편에 보면 이제 특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좀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이 숙제로 참 다 해봤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뭐 주어로 쓰였다, 목적어로 쓰였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뭐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 요거는 조금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특징이 뭡니까? 투부정사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투부정사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 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주격보호로 쓰인 거, 뭐 이런 것도 뭐 사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동명사의 시제, 의미상주어 그리고 관용적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완료형 동명사 얘는 해석을 좀 해볼게요.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뭐뭐 했던 것 또는 뭐뭐 해왔던 것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자, filling도 들어간다. I'm feeling pleased with myself for having made this monumental decision.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feeling은 그냥 분사구문이거든요. 주절이 여기부터 시작되니까. 그럼 뭐라고 느끼면서야 pleased with myself. 나 자신에게 기쁨을 느끼면서 for 뭐에 대해서 having made this monumental decision. 이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 됐어요? 내렸던 것. 그 이전에 내렸다는 거겠죠. 여기서 announced라고 지금 과거형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feeling이랑 announced는 시제가 똑같겠죠. 그렇죠? 둘 다 과거 시제야. 근데 여기에서 having made를 썼으니까 당연히 이 둘의 시제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즉 이 having made의 시제는 무슨 시제야? 대과거 시제예요. 대과거 시제. 됐어?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라고. 주절이 과거니까 과거 이전인 대과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였다면 얘는 과거 시제였겠죠. 얘가 과거니까 대과거 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 내 자신에게 기쁨을 느끼면서 I proudly announced 나는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My plan to my dad 우리 아빠에게 내 계획을 자랑스럽게 알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자,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알려준 보자. 지금 여기에서 어디냐? 여기 지금 빈칸 자리인 것 같은데 잠깐 여기가 좀 잘려 있네. 빈칸으로 써 나와서 그런 건가 보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humans doing이라고 원래 나와 있었네. 근데 여기 답지에는 오히려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humans doing이라고 나왔는데 humans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웠네요. 의미상주어를 쓸 때 그 일반 명사잖아요. 인칭대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humans라고 목적격으로 써준 겁니다. 여기 doing이라고 ing정 쓴 거고 humans는 그냥 목적격으로 쓴 거다. 게다가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원래는 목적격을 써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가볍게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 동명사 파트에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명사와 동명사의 비교 있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동명사의 관용 표현. 이게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법 시험에서 잘 나오는 녀석들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쓰인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세 가지만 나와 있거든. spend 시간 ing, 그리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리고 there is no ing. 예시는 이 정도로 나와 있고 아래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몇 개 시리즈가 좀 나와 있죠.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애만 뽑아볼게요. 가장 잘 나오는 애. 어법 시험 기준입니다. 어법 시험 기준. 어법 시험 기준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 cannot help ing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없어요. 어법 시험 얘까지 be used to ing 요 정도. 어법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제일 잘 나오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위에 있는데요. 요 놈입니다. prevent 목적어 from ing 요 세 개, 요 세 개. 이 세 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잘 나오는지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따라 쓰겠습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고요. 자, 역시나
시험 포인트로서만 설명드릴게요. 기본 뭐 해석 이런 거 다 빼고요. 일단 첫 번째 저 녀석부터 볼게요. 프리벤트 목표가 프로바이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